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영어책 저자 아우레오 베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내일이 벌써 설날이네요. 새해가 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올해는 영어를 꼭 해보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올해는 뭐 건강하자, 운동하자, 살을 빼보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가 되면 될수록 새해만 되면은 항상, 영어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클래스 101에서, 발음, 강사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훨씬 넘게 한 8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19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전에 10대 때 과외로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요. 클래스 1에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거기 담당자분이 또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 강의를 만드시는 그런 PD님이셨거든요. 근데 PD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 평생 숙제잖아요. 영어는 평생 공부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알려드린 것들을 따라 하시면은 올해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일단 영어를 여기에 비유하면은 완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어는 운동이에요. 왜 우리가 근력을 키운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근력이 불어나죠? 근데 그걸 또 한동안 운동을 안 하면 그 근육이 없어집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영어도요,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 현지에서는 영어를 되게 잘하다가 한국에 와서 얼마 정도 영어를 안 쓰면 그 영어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호주 발음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서는 미국 영어를 쓰고 제가 보는 컨텐츠가 주로 미국 거기도 해가지고 발음이 좀 섞여서 좀 미국스러워졌어요. 그런 거예요. 영어는 운동이에요. 이게 쓰면 쓸수록 그렇게 변화합니다. 안 쓰면은 퇴화하고요. 그래서 영어는 운동이라서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 안 쓴다면은 그렇게 퇴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평생 공부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매일 어느 정도의 영어에만 노출되시면 그 영어의 감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궤도에 오르는 거는 1, 2년이면 충분해요. 이게 평생이 아닙니다. 근데 1, 2년 동안 꾸준함이 참 중요합니다. consistency. 그래서 주 한 3회 정도 영어에 말씀을 하시고 영어에 계속 노출되시고 또 보시는 컨텐츠를 영어로 보시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 습득은 듣기가 가장 먼저예요. 모든 언어든 그 언어를 배우시려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지시는 게 언어 습득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동물이니까 언어는 듣기가 먼저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따라하면서 습득했어요. 그 기억은 우리가 아직 없어요. 2살, 3살, 뭐 1살 그 전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엄마 이러면 그 애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언어 습득의 기본은 듣기이니까 컨텐츠를 보실 때 영어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한국어 자막을 보시면은 내가 한국어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영어의 소리는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막에 집중을 안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한국어 자막을 끄시고 영어로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은 내가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아무 말도 안 들리지만 이거를 6개월, 8개월, 1년, 2년 하시면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분석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T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OX 멤버들, 저희 제자들 중에는 T가 참 많아요. 분석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고 수학자라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직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감으로 듣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멤버가 있는데 20살이고 제가 I'm so famished라고 말했더니 그거를 감으로 알았대요. 제가 배고프다는 걸 감으로 알았대요. 그 의미는 제가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감으로 아시면 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어를 많이 들어보세요. 오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들으시려면 내가 재밌어서 보시는 거면 돼요. 내가 이거를 영어를 들으려고 영어를 설명해주는 컨텐츠는 보지 마세요. 사실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영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걸 보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이 프로그램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건 되게 바보짓인 것 같아요. 이건 책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삼총사가 약간 좀 바보 같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모험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좋아서 탑기어를 정말 모든 편을 다 봤거든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영어를 전혀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3년 동안은 이걸 맨날 봤어요. 저는 항상 밥을 혼자 먹을 때마다 탑기어를 보면서 거기서 위안도 얻기도 하고 영국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는 자막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넘어가자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우리가 외국인의 말이 빨라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시면 그게 들려요. 이게 안다는 거는 표현을 아는 거기도 하고요. 그 표현의 강세와 약세를 아시는 거예요. 이 영어는 소리거든요. 소리로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한국어는 좀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강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발음을 잘하려면 아니면 외국인이 알아듣는 발음을 하려면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좋은 발음이 됩니다. 알아듣는 발음이 돼요. 근데 발음 강세는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단어에도 정해져 있고 모든 문장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쓰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굵은 글자로 된 여기 영어 발음 보시면 굵은 글자로 된 단어가 글자들이 강세입니다. 거기를 강하게 발음하시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직업이 뭐예요? 라는 말을 What's your job? 이렇게 말하면 좀 무례한 거예요. 뭐 성동일인가 어떤 외국인 한국인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외국인한테 말씀하니까 좀 무례한 거예요. 이게 영어도 짧으면 반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땅 하시면 좀 무례한 거고 문장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는 말을 물어볼 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좀 돌려가지고 혹시 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말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거는 영어 책 몇 쪽이더라?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 for a living 이라고 했는데 for 하고 어가 있는데 그 어라는 관사가 약세라서 잘 들리지 않아요. for는 약세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소리만 듣고 강세만 듣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외국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 쓰는 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문법이나 문장이 부정확하더라도 그냥 강세만 듣고 알아듣습니다. 눈치로 알아들어요. 이게 일상 영어고 당신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일상 영어예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과 일본이에요. 한국은 그나마 나아요. 우리는 패기가 있으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영어를 되게 못하잖아요. 이 일본과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이 일본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쓰고 있는 그 잘못된 교육법 때문인데요. 그 교육법의 이름은 문법 번역식 교주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접하시면 영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국 입시를 못하신 분들이 나중에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인으로 살면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외국에서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저희 제자들도 그랬고,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저만의 그런 교수법으로 언어를 배웠더니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된 카이도 그렇고 저희 많은 멤버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서 언어는 언어답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듣기였잖아요. 듣기 익숙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시면 그 말이 들립니다. 이 하는 말을 좀 풀어서 하자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phrasal verbs.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어에도 그렇고 일상어가 있고 격식체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뭐 부동산을 계약합니다. 이 지연과 계약은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어는 격식체예요. 우리가 좀 포멀하게 말할 때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의 격식체도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문법 번역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배웠는데 그런 단어를 일상에서 말하면 너무 포멀해요. 되게 너무 고급이라서 그런 말을 일상에서 하는 거는 좀 오글거려요.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루다를 postpone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ostpone은 한국에서 배운 그런 라틴어예요. 이거를 일상에서 쓰는 거는 조금 이상해요. 제가 한 명 보기는 봤는데 그분은 원래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억만장자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일상에서는 postpone이라고 안 해요. put off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일상어는 이런 phrasal verb인데 그런 phrasal verb는 put off라고 기본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말해요.
그런 기본 동사 플러스 전차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영어 책이에요. 이런 책은 전 세계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70여 개의 기본 동사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들 그리고 거기에 전치사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예의 첫 번째가 phrasal verb이고 두 번째는 idiom이에요. 우리나라도 날이 이렇게 추웠다가 날이 좀 따뜻해지면 날이 풀렸다라고 하잖아요. 날이 풀리다. 날이 어떻게 풀려요? 휴지도 아니고. 그게 바로 이디엄이에요. 이거를 이 어원이 뭔지 알아내도 되지만 우리 그거 굳이 알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날이 풀리다, 날이 따뜻해졌다 이런 말인 걸 그냥 알고 하잖아요. 영어의 이디엄에도 어원이 있는데 제가 어떤 출판사에서 윌북에서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걸어다니는 표현서지라는 책에서 그 이디엄의 어원을 좀 읽어봤는데 다 쓰잘데기 없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이디엄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책에는 지금 현재 동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이디엄들을 모아놓았고 이게 쇠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왜냐면 언어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애취 재채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bless you 라고 해줘요. 근데 그 bless you라는 말의 어원은 옛날에 아주 고대에 이렇게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고대 사람들은. 근데 그 영혼이 밖으로 나왔으면은 데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악마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God bless you라고 말해주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God bless you라고 누가 재채기를 하면 말을 해줬대요. 되게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재채기는 재채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라고 말해줍니다. 요즘은 gat을 좀 말을 안 하는 게 유럽에선 트렌드고 추세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gat이라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언어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디엄을 아시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디엄이라는 거는 기본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 그 뜻을 모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저도 그걸로 되게 외국에 살면서 말을 못 알아듣는 적이 있었고 또 책을 읽다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갔지만 기본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영어 책입니다. 아니 이 책은 앱보다도 저렴해요. 이거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앱은 매달 결제해야 되잖아요. 구독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책 한 권을 맨날 보시는 게 아주 저렴합니다. 책은 이게 인쇄 많아야 뭐 10%, 근데 보통은 3%에서 5% 인쇄를 받아요. 예를 들어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사시더라도 저한테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국인들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대의를 품고 엠포제로서 한국인의 인생을 좀 바꾸고자 만든 책이에요. 이건 정말 책은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별로 없는 좀 작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많은 걸 담았으니까 이보다 가성비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지지만은 여기에 지금 쓰이는 표현이 다 있으니 이 책을 맨날 읽으셔서 익숙해지면 그걸로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기본 표현 중에 세 번째는 collocation인데요. collocation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어의 짝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거랑 같이 쓴다. 이거는 많이 들으시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etty much 이 두 개가 짝인 거예요. 그렇게 일상에서 쓰는 건데 문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어가 함께 쓰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쓰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그래요. 어떨 때는 의를 쓰고 어떤 때는 애를 쓰고 어떤 때는 뭐 어떻게 쓰는데 그거는 법칙이 없거든요. 문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듣고 써봤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콜로케이션인데요.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배우기 쉬워요.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타고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냥 하는 거지 한국어는 외국인에 배우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법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 콜로케이션도 익힐 수 있는 게 영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그 세 번째는 아까 영어의 본질이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내가 테니스를 치거나 농구를 하려면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읽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한국인이 못하는 거죠. 한국인은 듣는 거에 익숙하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거에 익숙하지만 내가 직접 말하는 거는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말을 해보고 누군가가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 모르거나 틀리면은 그걸 굳이 꼬집어주지 않아요. 그걸 짚어주지 않아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선생의 역할이에요. 자기의 글이나 말을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을 타셔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세요. 이거를 사실 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한테 부탁하면은 좀 껄끄러울 수 있고 좀 어렵거든요. 왜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가족한테 배우지 않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하시고 직접 내가 영어를 써보고 그걸 누구에게 고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가는 거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앱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가 똑똑해져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올해 영어를 뽀개는 비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1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 영어를 마스터하고 잘 하고 싶으시면, OLX 수업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수업 신청은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놓을게요. See you!